사람 인자를 생각했을 때 부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되거든요. 나쁜 쪽으로, 예를 들면 난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덕을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차 관상 전문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뭐 바람을 피우는 얼굴이 딱히 있다기보다는 그럴 확률이 높거나 그럴 가능성? 그걸 좀 이렇게 풀이를 할게요. 말하자면 사랑이 너무 많은 또는 거절을 잘 못하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상들이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 팔자 눈썹이라고 해서 눈썹이 지나치게 팔자의 눈썹처럼 되는 눈썹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눈썹만 팔자가 아니라 눈도 같이 많이 좀 처져 있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일부 종사를 못한다든지 이혼수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이별이 잦다든지 이렇다라고 관상에서 많이 정의를 해요.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고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대시를 했을 땐 싫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서 이 관계를 끌고 가다가, 예를 들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이 대시를 했던 사람한테는 애매모호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하고 뭔가 썸을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한테 누군가 생긴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눈썹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매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매번 바람을 핀다든지 매번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눈썹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눈썹 끝을 조금 다듬어서 눈썹의 모양을 다른 전체적인 내 관상에 맞는 눈썹의 다른 모양으로 눈썹의 모양을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요즘은 타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눈썹을 그리고 다닌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눈이 너무 많이 처져 있다. 그러면 약간의 스모키 화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화장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남자분들이 눈이 너무 많이 처져 있거나 그러면 약간의 눈매 교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안경을 착용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나의 관상에서 단점이 될 수 있거나 나의 어떤 결혼 생활에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바꿔줘도,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관상을 갖고 있느냐가 어떤 성향을 갖게 되고 그 성향이 내 운명을 만들거든요. 그 관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만 고치면 성향이 바뀌고 그 성향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조화를 보는데 저는 관상으로 궁합을 볼 때 웬만하면 이 사람은 관상에서 이 부분이 좋고 이 사람 이 부분이 좋으니까 좋아,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사람 관상은 이 부분이 좋은데 이 부분이 부족하네? 근데 이 여성분 관상에서는 이 부분이 좋네?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관상의 궁합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이 좋은 걸 갖고 있어서 그 좋은 건 부각하고 나쁜 단점도 부각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내가 관상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관상에서나 또는 인성에서나 또는 성격에서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상대가 채워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여자도 저 남자를 만나서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 인자를 생각했을 때 부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되거든요. 나쁜 쪽으로, 예를 들면 난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덕을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인성적인 부분 또는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쾌활하고 사회성이 좋은 여자를 만나면 내가 부족한 어떤 그런 관계성을 여성분 때문에 더 좋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관상에서 재물운이 부족한데 와이프의 관상에서 재물운이 좋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상을 저는 최고의 관상이라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면 모든 부부나 커플들이 다 관상을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연히 두 분 다 관상이든 사주든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부족하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부부의 단점은 쏙 빼고 장점만 잘 타고 나서 아이가 아주 관상이 좋게 타고 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가 또 호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조화, 서로에게 없는 걸 채워주는 게 부부고 가족이고, 또 내가 없는 걸 조금 더 채워줘도 아깝지 않고 내가 손해
본 것 같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잖아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그런 관계, 궁합, 또 그럴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이 좀 주고받아지는 그런 관계, 막 이해타산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가 이만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막 하나하나 막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그걸로 싸우고 그런 궁합이 아니라 내가 더 못해줘서 아쉽고 미안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궁합들로 저는 조합을 맞추는 편이죠. 그게 관상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관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관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상에서 있을 수도 있고 체상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상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마음의 심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삐뚤어진 성격, 성향 또는 심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관상적인 부분은 외형적인 거니까 성형을 하든 시술을 하든 또는 옷 입는 스타일을 바꾸든 헤어 메이크업을 바꾸든 해서 바꿀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예를 들면 뭐 결혼 또는 연인관계 이런 건데 나는 절대 바꿀 의지가 없고 나는 무조건 잘났고 나는 무조건 최고고 그러니까 무조건 너가 나한테 다 맞춰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여자를 하나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누굴 만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관상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야죠. 근데 그 잘못된 마음이 어디에서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죠. 이 사람의 너무 지나친 자신감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집안의 교육에서 그런 건지 열등감에서 그런 건지 트라우마에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사람의 잘못된 마음가짐을 먼저 고쳐서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되겠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2년 전에 저한테 왔던 커플이 있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그냥 흔히 딱 관상으로만 봤을 때 남자분은 관상에서 진짜 제복이 없는 관상이에요. 관상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뒤따라 들어오는 아내분을 봤는데 관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남자가 어떻게 저 여자랑 결혼을 했지? 싶을 정도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상담을 하다 보니 정말 남자분이 태어나서부터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여자분은 너무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요. 두 분이 동창이었대요. 근데 연락이 끊겨서 한동안 안 만나다가 다 성장을 해서 동창회를 가게 된 거예요. 남자분은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아버지가 막 도박도 하고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돼서 자기가 이제 그 빚도 갚아드리고 막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청년인 아들 카드로까지 도박을 하고 그래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고 막 이래갖고 이분은 동창회 같은 데는 나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이제 동창 친구가 너도 그래도 하루 정도는 숨을 쉬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냥 하루 정도는 가자. 자기는 정말 나가기 싫었대요. 나갔는데 여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이 뛰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근데 그냥 그 여자 동창은 정말 동창으로 몇 번 만나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용기를 내서 만났는데 이분이 여성분한테 이제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했는데 남자분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새우잡이 배를 타러 가려고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너무 이제 잘 살던 여자니까 그런 남자의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 남편분의 고백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아니면 얘를 살려줄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고백을 받아줬대요. 고백을 받아주고 그러면 우리 집에 허락을 받는 건 네가 해.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부모님이 완전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이 남자분이 되게 배짱은 좀 있었나 봐요. 처음 뵀는데 부모님한테 인사를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자기는 정말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성공을 못했지 근면성실함과 이거 하나는 타고났다. 자기는 약간의 미천만 있다면 뭐든 해서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막 이렇게 어필을 했대요. 그거를 그 집 부모님이 그래도 나쁘게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됐고 결론적으로는 그 대표님은 결혼을 하시고 지금 100억대의 자산가가 됐어요. 그렇게 새우잡이 배까지 타려고 하셨던 그분이. 근데 그분은 뭐냐면 내가 이제 딱 봤을 때 여자분이 관상이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네. 여자분이 관상에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제복이 엄청 많은 관상이고 남자분은 관상이 진짜 별로예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관상이 되게 안 좋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관상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되게 성공이 하고 싶어서 성공하는 습관 막 이런 거 엄청 찾아보고 본인은 그런 심상과 그런 성공하기 위한 습관과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몸으로 체득한 스타일. 그리고 나는 제복이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모든 재산을 다 와이프 이름으로 그렇게 믿고 하고 있고 둘은 사이가 너무 좋아요. 애를 셋을 낳고 사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고 와이프는 또 그거를 보통 여자들은 다 내 덕인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이프는 인간 승리라고 남편을 너무너무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당연히 남편은 관상가가 아닌 누가 봐도 저분은 약간 좀 빈티나게 생겼다 약간 그렇게 생겼다면 여자분은 되게 복스럽게 생기고 되게 쾌활하고 발랄하고 막 그렇거든요. 여자분이 남편을 진짜 사랑해요. 그 성실함과 그 다음에 본인한테 그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 그리고 남편을 진짜 존경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분이 새벽부터 이불 정리 다 하고 남편이 주말에는 항상 남편분이 밥 다 하고 자기는 정말 새우잡이 배를 타야 될 정도로 정말 옛날로 치면 천민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와이프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를 여왕처럼 모시고 산대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관상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에서 보면 눈꼬리를 관상에서 이제 어미관문이라고 해서 거기를 첩첩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흉터가 없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너무 어둡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웃어서 생긴 주름 말고 어미관문 쪽에 너무 잔주름이 많은 경우는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절제가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밖으로 많이 돌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정 불화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얼굴에서 있다라고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는다면 그런 데를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눈 밑에 이 부분은 이제 관상에서 와잠이라고 해서 여기는 자녀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예를 들면 부부의 궁합이나 부부는 나쁘게 만나지 않았는데 어떤 자녀가 태어나면서 못 살게 되는 부부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궁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하고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나면서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거나 별거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이혼 별거는 안 하고 살지만 굉장히 좀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부부는 제가 절대로 이 부부는 사주적인 궁합도 맞지 않고 관상궁합으로도 너희는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날짜를 잡으러 왔어요. 결혼 날짜를. 그래서 제가 결혼 날짜를 잡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너네 부부가 절대로 못 살 부부 같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부부가 이제 결혼 날짜를 다른 데서 잡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아를 낳았어요. 장애아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지옥인 거야. 장애아를 둘을 낳다 보니까 이 부부가 너무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씩 양육을 하기로 하고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부가 이 관상적인 궁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때 자녀와 이 부부가 끝까지 살게끔 하고 못 살게끔 하는 또 자녀하고의 궁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궁합이 좋지 않은데도 살고 있는 부부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까지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런 마음도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부부는 살다 보면 1, 2년을 사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살잖아요. 그 몇십 년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진짜 돈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누군가 아픈 일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런 난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이 가면서 전우애도 생기고 진짜 정말 너무 이쁘고 잘생겼던 선남 선녀 젊었을 때 만났던 그 부부가 희끗희끗 나이가 먹고 흰머리도 나고 그러면서 정말 애틋함도 생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같이 동반자같이 불타는 사랑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천상 좋은 궁합의 사람도 이런 위기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궁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부부는 그 몇 배로 더 노력을 하는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궁합이 좋고 나쁜 거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어차피 혼자 살아도 힘들고 누군가를 만나서 살아도 힘들어요. 세상을 사는 거에는 찬란함과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찰나의 행복을 보면서 가는 여정 속에 어려움을 겪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함께할 누군가가 있어서 더 힘이 되는
된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 누군가한테 힘을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같이 힘을 주는 사람이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관상에서 궁합적인 부분이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더 채워가고 처음부터 맞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살면서 처음에는 관상 궁합을 보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살면서 너무 뭐가 안 되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와서 진단을 받고 솔루션을 받고 그때 조금 더 관상을 좋아지게 노력을 하는 부부도 있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완주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마음이 관상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